총각판 실험은 이제 일본과 중국이 주역이 되고 독일은 일본을 훈수하고 소련이 중국을 훈수해서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확대가 돼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장차 1차 전쟁이 두 번 일어나리니 첫 번에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는 일어나는 싸움이 10년을 가리니 그 끝에 일본은 패하여 쫓겨 들어간다는 말씀이 도전 5편 40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1차 전쟁이 바로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중국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 만들고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벌인 침략 전쟁이 바로 만주 전쟁. 이 만주 전쟁이 첫 번째 1차 전쟁이고 두 번째 1차 전쟁이 바로 1937년에 일본이 벌인 즉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주요 도시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단기간에 식민지화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었던 이 중일 전쟁입니다. 자,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독일이 1939년 독일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유럽에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본이 1941년 진주만을 공습함으로써 미국이 드디어 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참전하면서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되게 됩니다. 자, 상제님께서 내가 이제 일본을 도와 잠시 천하 통일의 기운과 1월 대명의 기운을 붙여주어 천하를 역사하게 하리라. 애기판에서도 그렇고 총각판에서도 그렇고 일본을 천재 큰 일꾼으로 내세워서 상제님께서 서양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는 공사를 보십니다. 그래서 불과 3개월 만에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점령하고 아시아에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도덕성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질인자다. 만일 어질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는 다 저희들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924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조상님들을 한국인들을 많이 이렇게 죽였고 또 중일 전쟁 중에 1937년에서 1938년 남경 즉 난징을 점령해서 일본군이 중국인을 대량 학살했는데 기록에는 13만 명 그러나 기록에 없는 것까지 추정을 하면 30만 명 이상을 죽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마루타 생체 실험하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상제님 말씀처럼 일본은 도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츠담선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그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약속하고 일본에는 무조건 항복을 하라고 선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것을 거절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 8월 6일에 히로시마 원폭을 투하하고 8월 9일에 2차로 나가사키 원폭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8월 15일에 항복을 수락하고 드디어 한반도는 독립 해방을 맞게 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의 자주적인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신탁 통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반도가 이제 분단이 되게 됩니다. 자, 상제님께서 일본을 심판하시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서양 사람에게서 재주를 배워 다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배은망덕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도움을 준 서양의 서성국 미국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률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율, 스승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이게 바로 이제 원자폭탄 투하 공사입니다. 자, 그 밑에 조선은 원래 일본을 지도하던 선생국이었나니 배은망덕은 신도에서 허락하지 않으므로 영원히 조선을 식민지배하지는 못한다는 천지공사 말씀입니다. 그래서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 원래 8월 9일 2차에는 고쿠라에 투하하려 했었으나 그때 안개가 너무 끼어 있어서 나가사키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도의 개입이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상제님 말씀처럼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이 천지공사의 도수가 역사 속에 실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히로시마는 광도, 나가사키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의 앞자를 따면 장광 80리가 되죠. 그런데 8월 6일
그 히로시마에 원폭 투어를 할 때 그 목표물이 상생교였는데, 상생은 이 후천 가을의 질서죠. 그래서 이 상생교 밑에 지금 우리 태전천이라는 내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태전천 위에 상생교라는 다리가 있었고 그 목표물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원폭을 투하하면서 끔찍하게 일본이 배사유를 받아서 패망을 했지만, 이런 끔찍한 전쟁의 과정이 결국에는 상극의 운수를 넘어서서, 상극의 운수를 극복해서 후천 가을 상생의 울루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일본의 패망과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해방하는 공사를 보셨는데 5편 407장 7월 7석 3호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음력 7월 7일은 양력 8월 14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4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수락을 하고 3호야, 3은 석삼자, 5는 다섯오자죠. 그래서 3과 5를 더하면 8월이 되고 3과 5를 곱하면 15일이 돼서 양력 8월 15일에 일왕이 드디어 항복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7석 3호야라는 상제님의 천지 공사에 따라서 우리가 1945년 양력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하의 모든 약소 민족도 조선과 같이 제 나라의 일은 제가 주장하게 되리라 하는 공사에 따라서 아시아 아프리카에 제국주의에 점령당했던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약소국들이 순차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좀 특이한 내용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를 할 때 상생교를 목표 지점으로 삼았는데 미군들이 오전 8시 15분에 폭발하도록 시간을 맞춰놨다는 겁니다. 일본이 아까 포츠담 선언에서 무조건 항복을 하라고 강대국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수용을 하지 않았다가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터짐에 따라서 드디어 항복하겠다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처음 원자폭탄이 터지는 날 오전 8시 15분에 이 원자폭탄이 폭발하게 됐는데 우리는 양력 8월 15일에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8과 15라는 숫자가 묘하게 겹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PPT로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 일본의 패망과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그 세원공사의 과정에 대해서 쌀은 미국이고 솥은 조선이니 밥을 하려면 쌀이 솥으로 올 것 아니냐. 장차 일본이 나가고 서양 미국이 들어온 연후에 지천태운이 열리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택괴는 이 곤괴와 건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괴를 뜻합니다. 그래서 곤괴가 위로 가고 건괴가 밑으로 가서 위에 있는 곤괴는 음의 기운이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있는 곤괴는 양의 기운이니까 위로 올라가서 음양 기운이 서로 만나서 합득하고 조화하는 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화의 괴다. 그래서 지천태운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이 후천 가을 세상의 운이 열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팔괴는 정력 복희팔괴, 문왕팔괴, 정력팔괴가 있는데 이 정력팔괴는 지축이 정립돼서 이 우주에 후천 세상이 오는 것을 상징하는 괴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면 방위가 서양의 방위와 달라서 위쪽이 남쪽이고 밑에가 북쪽,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인데 동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간괴, 간소남이 있고 서쪽에는 택괴, 태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괴를 가족으로 이야기할 때는 간괴와 택괴가 막내 아들, 막내 딸이지만 이것을 지구촌의 나라로 배정을 할 때는 간방, 간도수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간괴가 되고 그리고 미국이 태소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후천 세상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합덕해서
후천 세상을 열어 나간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꾀는 오행 중에서 팔목을 상징하고 택괴는 삼목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38선 공사, 태모님 말씀처럼 11편 262장에 38목이 들어 38선이 웬일인고 천하가 동변이라, 이렇게 해서 상실험 초반에 북한이 우리 남한을 쳐들어와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38선이 꺼지게 되는, 자, 그 내용을 큰 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실험파는